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요 백신 3차 접종 안내문자 받으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몇몇 나라에서는요 벌써 4차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이러다가요 내년 이맘때쯤엔 우리나라에서도 5차 접종 얘기를 혹시 하는 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을 싣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전문가들 얘기를 싣고 있는데요. 갈립니다. 의견이요. 자, 공급망 회복이 어렵다. 그러니까 경제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한 가지가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요. 지금 어려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좋아진다. 이렇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자, 내년 경제 전망 인터뷰 내용인데요. 세계적인 석황들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두 가지 전망을 섞으면 일단은 좀 조심조심 바라보자.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 공시지가도 10% 급등했다. 또 보유세 펀치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보유세가. 땅값 2년 연속 10%대 상승률, 그러니까 공시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독주택 공시 가격은 7% 조금 넘게 올랐다. 매년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산세, 건보료 다 이런 공시 가격과 연동이 돼 있잖아요. 연쇄 폭등이 예고돼 있다. 그러자 지금 정부도 그렇고요. 여당 내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뭔가 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토부 세부 부담 완화 3월 발표할 예정이다. 자, 3월 대선이 있는 달입니다. 자,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그들의 갈등 정치 냉소 대선을 부른다. 자, 내년 3월에 있는 대선을 묘사하는 표현이 참 많아요. 비호감 대선, 그다음에 알도리가 없는 대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냉소 대선이라는 표현이 또 나왔거든요. 이준석 사태로 국민의힘이 내용이다. 당내에서는 참담하다.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갈등을 벌이다가 봉합이 됐다가 다시 갈등. 이거 반복하고 있죠. 그 여당과 비전 정책 대결은 뒷전이고 도대체 제1야당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입니다. 이쪽 끝에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뭔가 통신조회를 하고 있다. 기자들 통신조회도 많이 했다. 이런 내용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 의원 7명 공수처가 통신조회했다. 이거 사찰 아니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거 가만둘 수 없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 알쏭달쏭한 그 뜻을 좀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박창한 장현대 교수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요. 주요 내용들, 아침에 매일경제가 다룰 내용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동행사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돼 있습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지금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 그분이 누군지. 그런데요. 그 당시에 뭔가 동행하는 사진들이 몇 장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다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또 실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얘기입니다. 어제요. 전북 지역을 방문했고요. 한 대학을 찾았죠. 거기서 뭔가 얘기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지? 실언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보이콧 정치, 보이콧하면 최근 정치상에서 떠오르시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보이콧 좀 반복하는 모습인데요. 과연 이게 어떤 배경이 있을까? 그리고 이걸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장사하면 죄인. 어제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어제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조치 오락가락해서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압박만 하면 다 대결되는 겁니까?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사하면 죄인입니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을 놓고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김종인 대장동 몸통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죽어야 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지금 잇따라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윤석열 선대위 전면에 등판했다. 그리고 최근에요. 국민의힘 선대위가 좀 내용을 겪고 있으면서 위기라는 판단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러자 이 위기를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압박, 공격함으로써 넘어서려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좀 어제 받았어요. 이 모습을 보고. 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부 악재 시선을 돌리려는 것 같다. 이재명 의혹에 맹공을 펼쳤다. 왜냐하면은 김종인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이 최근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선 적이 없었거든요. 어제 거의 처음이었던 모습입니다. 자, 김종인 이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뭐 약간의 인선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선대위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계획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김종인 총괄위원장 그리고요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의문의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으로 수천억 원을 챙기게 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에 관여한 자들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임을 증명할 핵심 관계자들입니다. 도대체 대장동의 몸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하는 것인지. 누가 봐도 윗선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고 실무상 이 사람만. 자, 어제 방송 중에 황무성 전 사장 사진이 유한기 전 본부장으로 잘못 전달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유족 그리고 황 전 사장께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정확한 보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자, 관련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뭐 이재명 후보 어제 좀 반응 또는 입장을 좀 냈어요. 보겠습니다. 지지율 오를만 하면 대장동 이슈에 치이는 이재명 반응이 미치겠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답답하다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보죠. 자, 유한기 이어 김문기 좀 비극적인 상황이 있었죠. 그러자 책임론이 나온다. 지금 야당에서는 이렇게 압박을 해요. 윗선 보호 죽음 서약설이다. 이렇게까지 뭐 강하게 뭔가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재명 후보 측 야당이 과한 음모론을 펴고 있다. 이거 역풍 불 거다. 또 이렇게 또 경고도 해요. 이재명 후보 그런 가운데 오늘 이낙연 전 대표와 오찬 회동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또 관심을 끄는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치겠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으로 어제 이재명 후보가 언론 인터뷰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장 재직 시절에는 김문기 몰랐다. 일단 이걸 강조하죠. 몰랐다. 알게 된 건 도지사 된 후인데 재판 과정에서 세부 내용 파악하는 데 주로 알려졌던 사람이다. 성남시장 재직 시는 몰랐다. 도지사가 된 이후에야 조금 아는 정도다. 이렇게 설명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한때 부하 직원이었고 제 업무에 관여된 분이니까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특검했으면 좋겠다. 대신 이재명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또 특검과 관련되니까지 언급을 좀 했어요. 자, 그런데요. 일단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모른다. 도지사가 된 후에 약간의 어떤 뭐 접촉 이런 것만 있을 뿐이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었잖아요. 그런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사진 좀 봐주세요. 이 사진이요. 2015년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에요.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갔을 때 찍힌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고요. 뒤에 김문기 처장이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 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 때 김문기 몰랐다더니 2015년 9박 11일 해외 출장 함께 갔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당시 호주 출장 때 유동규 동행. 자, 이 사진과 관련해서 이재명 측 정말 몰랐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근데 사진상으로는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열흘 넘게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출장도 같이 갔다는 거죠.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인데요. 다른 사진이 또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긴 시간을 더 가서 2009년 당시입니다. 성남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 참석한 모습인데 여기도 이재명 후보 그리고 여기 김문기 처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이 과거 사진이에요. 2009년이니까 시간이 좀 한참 지난 거고요. 근데 앞서 2015년 때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거든요. 같이 출장에 동행을 했다.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어제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됐는데요. 짧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이제 그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우리는 지침만 줬지만 그거를 파악하는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분이었어요.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제가 관할하던 제 한때 부하 직원이었고 제가 관련된 업무, 제가 하던 업무에 어쨌든 관여된 분이니까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유영걸 전 대표님, 예. 이 사진은 뭘까요?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예. 대장동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한 거죠. 예. 본인은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처음 알은 게 2019년 재판 때 1월 때 재판 도지사 때 되고 난 이후에야 이후에 알았다는데 누군지 성남시장 때 알았다는 게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벌써 사진을 내놨잖아요. 김은혜 의원이 한 건 했어요. 그 때가 언제냐면은 2009년에 세미나 때 할 때 같이 했고 근데 처음 나온 사진이 그렇고요. 세미나 때는 모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2015년에 호주, 뉴질랜드를 9박 11일간 해외 출장을 12명이 같이 갔거든요. 해외 출장은 3박 4일만 가도 굉장히 친해집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비행기 아무래도 타고. 계속 접촉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무슨 영화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유리한 기억만 남겨놓고 불리한 기억은 지워버리는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혹시 또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예. 좀 더 솔직하고 신뢰감 있는 발언이나 이걸 해야 되는데 예. 이 사진이 모든 걸 나타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후보가 건너야 될 강이 3개가 있거든요. 예. 하나는 조국의 강. 예. 조국의 강 계속 재판하면서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다음에 문재인의 강. 문재인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해야 되잖아요. 예. 조국의 강은 조국 사태 사과도 하고 문재인 강은 지금 문재인과의 차별화로 해서 예. 지금 양도세 문제라든지 탈원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중산층, 중간층 겨냥한 거를 많이 했어요. 예.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대장동 강은 3번째 강이 제일 험난하거든요. 이거 건너야지 세렝게티 평원을 넘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거 못 넘고 자꾸 아니라고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빨리 좀
솔직 담백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도시개발 성남 도시개발공사 예. 유한기 그 개발본부장에 이어서 김문기 개발 1처장 멀쩡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지금 검찰은 수사 능력이 있는데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경찰은 수사 능력도 없고 수사할 의지도 없고 공수처는 수사할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실무자만 자꾸 불러다 저러니까 수사 기관을 지금 굉장히 좀 혹독하게 이제 평가해 주셨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나 걸려서 서로 격리나되고 있지 회식하다가 진짜 지금 검찰은 정권 바뀐 다음에 지금 검찰 수사한 검찰을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멀쩡한 사람 2사람 죽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고인의 조의를 표하고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분도 그 초과이익 하는데 예. 얼마나 관여됐나 수사하는 도중에 저렇게 예. 됐잖아요. 더 좀 진실한 태도로 밝히고 겸허하게 인정할 건 해야 되는데 먼저 모른다. 저는 신뢰성에 상당한 좀 금이 갔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표님께서 뭔가 좀 해명을 좀 하셔야 될 건데 이 사진 이거 어떻게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사진 전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대부분의 언론이 저는 좀 이런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있는데 왜 안 밝히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 전에 이제 유한기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본인의 선택한 거는 다른 비리였어요. 이 사실 검찰이나 이런 데서 왜 그런 걸 문제 삼느냐 그러면 너 불어라. 이 얘기거든요. 압박을 하기 위한 거다. 근데 있는 게 있으면 당연히 불면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에도 다 녹음해서 다 제출했거든요. 예. 그리고 뭐 돈 준 것도 다 얘기하고 있고 본인이 결국 유리한 건 다 얘기하게 돼 있어요. 가장 만약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 현재 상황에서 예. 가장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위에서 압박이 있었다. 위에서 한 거다. 이재명 시장이 얘기하라고 그랬다. 예. 이재명 시장이 지금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요. 지지율을 아주 앞서가는 것도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하면 돼요. 근데 마치 위에서 압박이 있었는데 왜 그걸 얘기 안 하냐. 그러면 다른 걸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한기 본부장 같은 경우는 개인 비리 문제였고 예. 사실은 지금 김문기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고발하는 게 지금 그 정민용 변호사한테 그거 보여준 거. 저는 뭐 징계 사유는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그거를 이제 고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듣고 지금 이런 일이 나왔다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본인에게만 다 압박을 가했다. 지금 유족들은 그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제가 예. 말씀드리잖아요. 마치 위를 불지 말고 위를 왜 안 보니까 그걸 압박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예. 있으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재명 시장이 지금 뭐 대통령도 아니고 강력한 뭐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앞서지 예.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언론이나 수사기관이나 모두 위에서 분명히 압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거 얘기 안 하냐. 그럼 만약에 본인이 있으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그걸 얘기 안 하니까 이제 다른 걸 자꾸 고발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도 유족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중징계 하는 날 중징계 하라 그랬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걸 고발건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개인정보로 고발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히려 이 뭔가 있는데 수사 안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여론이 저는 이런 일단 비극적인 정 상황을 대표님이 만들고 그 사항에 있다고 대한 봅니다. 약간의 불만이 있다는 표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재익 시절에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사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토론회에서 저도 뭐 많이 가면요 명함 주고받습니다. 알고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뭐 서로 토론회 같이 했다가 얼굴 아는 건 아니고 지금 여행 갔으면 친해지다 그러는데 출장, 해외 출장. 해외 출장도 많이 갑니다. 저도 예. 이제 가보면 거기선 당연히 뭐 인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같이 가거나 친구들끼리나 수평한 관계에서는 뭐 명함도 받고 술도 마실 수 있는데 예. 시장이고 산하 기관의 처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반드시 그러니까 안다는 게 얼굴 안다는 거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행 이게 사실은 이 사진이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예. 이동규 본부장이 뭐 측근이 아닐 때도 이 사진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나와서 여행 같이 가는데 측근 아니냐. 그럼 뭐 여행 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예.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 정도 근데 가지고 일을 하러 같이 간 거잖아요. 해외 출장에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같이 간 거 그렇죠.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트램이라든지 이런 걸 보러 간 건데.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같이 동행을 하고 그와 관련된 회의도 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회의를 한다고 해서 그 말씀처럼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오고 가면서 스치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 지금 안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대장동과 관련된 거거든요. 예. 대장동 관련했을 때 설계를 하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여행 같이 갔다고 해서 다 친밀하고 안다. 저는 그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도 뭐 여행 많이 가봤고 가서 뭐 견학도 많이 가봤는데 뭐 얼굴은 기억나요. 근데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내가 안다라고 할 예. 수는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여행 같이 간 사진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평소에 알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는 정도가 예. 그러니까 단순히 뭐
뭐 얼굴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대장동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때 관련된 사람이라서 잘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 박찬호 교수님.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의회주차장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사진이 또 저렇게 나왔거든요. 이 두 가지 사안, 강력히 모른다고 얘기하고 강조한 부분, 근데 사진에서는 해외 출장을 같이 간 사진이 나오는 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실수다. 네. 왜냐하면 뭐 대장동의 본질에 대해서는 예. 뭐 이재명 후보가 얼마만큼 연루가 돼 있는지 이 부분은 해명을 하거나 또 수사를 받아야지 이제 밝혀질 문제겠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에 김태호 총리 후보자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낙마하게 된 결정적인 사유가 당시에 모 인사와 아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일면식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오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거기 또 일면식이라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또 이게 깨져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결국은 총리 후보에서 이 사진 한 장으로 당시에 총리 후보자에서 낙마했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의 문제와 상관없이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예. 과거에 뭐 직원이었으니까 얼굴은 아마 몇 번 봤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일을 같이 해본 것은 예전에 뭐 있었던 건 기억이 안 나지만 19년 때 선거법, 대장동 관련된 예, 선거법 예. 하면서 당시에 실무자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분의 이름이라든지 이분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2019년부터 명확하게 인식을 했다. 이러면 된 문제인데.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나 그땐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9박 10일을 같이 간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른다. 전혀 모른다라고 그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본질에 대해서 선을 긋고 내가 뭐 그때 그 당시에 관련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겠지만 예. 뭐 9박 10일 같이 출장 갔고 사진도 찍혀 있는 사람을 존재 자체를 몰랐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좀 실수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처장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도 공개가 되고 이렇게 보도가 된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얘기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가만히 그동안 얘기 들어보면요. 여야 모두 특검에 대해서는 뭐 합시다. 뭐 이런 얘기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기사로 보겠습니다. 김종인, 이재명 즉각 특검 실시 지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다 이재명 특검 수사에 윤석열 의혹도 포함돼야 한다. 이렇게 또 다는 겁니다. 특검 방식 두고 대립, 논의 시작도 못했다. 일단 이 제목의 큰 제목 내용은 뭔가 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 관한 게 관련돼 있죠.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 기사 끝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검의 형태에 대한 차이도 있어요.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활용해서 상설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있고 지금도. 근데 지금까지 가동이 한 번도 안 됐을걸요, 그게. 근데 이번에 그걸 하자는 거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처럼 별도의 특검을 법을 통해서 만드는 걸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뭐 별도 특검이랄까요?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특검과 관련된 영상도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좀 정리하고 싶은 게 제 심정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특검 빨리 하자. 다만 저에 대해서만 하자는 건 말이 안 되니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께서 최초에 이 부정대출 발생했을 때 이거는 조사를 했으면서도 빼놓았다는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김재섭 전 비대위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검은 어떤 겁니까? 뭐 범위, 그다음에 그 방식은 뭡니까? 그 이제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우리가 특검법을 제정해서 진행을 하자는 입장인데 앞서서 그 우리가 특검에 대한 필요성들은 대부분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그럼 같아요. 여야가 다 그러면은 특검 얘기는 뭐 긍정적으로 그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이 가지는 생각들이고 예.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상당 부분 그것을 자초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저 김 처장에 대해서도 본인이 전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사진이 등장하니까 또 이런저런 말이 좀 바뀌었던 것이 있었고 당시에 뭐 녹취록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상황 정황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았고
검찰 역시도 그 수사에서 미진한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상당 부분 특검의 필요성은 여당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 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여야 모두가 특검을 해야 된다는 어떤 공통된 인식은 생겼는데 예. 특검을 할 때 대개 이제 세 가지를 저희가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다음에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크게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되는데 시기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하루라도 빨리 하자라는 빨리 하자. 식으로 이미 합의가 되지 예. 않습니까? 그럼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대상과 관련돼서 약간의 이제 이견이 있는 것인데 여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도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돼서 예. 대장동 의혹과 연계관계 있을 수 있으니까 포함을 하자라는 예. 주장을 그걸 했고 포함하자고 지금 하는 거죠.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여기서 오케이를 했었습니다. 이미 여기 다 예. 포함해서 특검 갑시다라고 재차 수차례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대상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구성 문제입니다. 특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이제 문제인데 사실 여기에서 항상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 여야 모두 자기에게 유리한 검사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예. 많이 그렇게 근데 아직은 싸우고 그 그러는데 논의는 가보지도 않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도 않았는데 앞선 두 개가 이미 공통된 합의 사항이 돼 있으므로 그럼 이제 인적 구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여기서는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특검과 관련돼서 당시에 특검 임명과 관련돼서는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 여당이었고 민주당이 야당이었는데 민주당에게 야당의 권한을 다 줬거든요.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이 여당이 직접 결재를 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수사와 관련돼서 대상과 관련돼서 윤석열 후보를 포함하자라고 이미 야당에서 주장했고 대상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동의를 한 만큼 구성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여당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야당에게 상당 부분 권한들을 위임해 준다 그러면 대상에 대해서 야당이 양보하고 인적 구성과 관련돼서 여당이 양보를 하면 얼마든지 금방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라도 빠르게 특검을 구성한다는 데서 동의를 한 만큼 상설 특검을 하자고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상설특검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법무부 장관이 오케이를 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내용과 대상과 이런 건 그때그때 다 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거 신속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상설특검법이 저희가 이제 와서 상설특검법을 주장하는 굉장히 저는 납득이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처음에 저희가 특검을 계속 주장했을 때 대장동 의혹이 막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 이거 특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당이 주장한 바가 뭐였습니까? 특검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주장을 계속했었고 저희가 공식 논평에서도 뭐라고 했었냐면 상설특검법이 있고 빠르게 진행하면 2주 안에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상설특검법이라도 합시다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계속 미루다가 이제 와서 다시 협상 대상이 되니까 상설특검법을 꺼내면서 구성과 대상과 관련돼서 여당이 전권을 쥐고자 하는 것이 지금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설특검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 부분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정대 대변인, 민주당에서 말하는 특검에 대한 의견은 뭡니까? 정리 좀 해주세요. 민주당은 어떤 생각인 거예요, 지금? 김재섭 위원장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핵심적인 게. 왜냐하면 예. 사실은 상설특검이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이 핵심적인 게 뭐냐면 상설특검법 한 적 있습니다. 없다 예. 그러는데 이 세월호 때 한번 있나요? 했었죠. 있죠. 왜냐하면 이게 항상 논점이 됐어요. 세월호 특검법 할 때도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개별 특검법으로 갔을 때는 그 특검 임명을 거의 다 지금까지 보면 야당이 2명 다 추천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상설특검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도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7명이 추천위원이 되는데 3명은 똑같아요. 법원에서 1명, 검찰 측에서 1명, 그다음에 변협에서 1명. 나머지 4명을 구성하는데 그거를 결국 여야 교섭단체들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보통 지금까지 개별특검법은 그 국회에서의 구성을 대부분 야당이 다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특검 임명권에 대한 거를 누가 갖느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야당이 전부 임명하느냐 아니면 여야가 임명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라서. 그러면 결국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당의 목소리가 더 반영된다 아니, 이 뜻입니까? 그렇죠. 그럼? 여당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개별특검법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부분 특검이 야당이 다 임명을 해왔거든요. 2명 다 야당이 예. 임명했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문제고 저도 뭐 당연히 수사에게도 불만이 많죠. 여당이. 예. 왜냐하면 지금 뭐 곽상도 의원도 뭐 구속영장 청구했다 안 되니까 지금 흐지부지 되고 100억 지금 뭐 박영수 같은 얘기도 안 되고 있고 예. 50억 특검은 사실은 50억 클럽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또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엉뚱한 수사만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불만을 그럼 갖고 있기 민주당은 때문에 그 특검을 하는 걸 일단 뭐 상설이든 별도든 그건 상관없이 특검이 다룰 대상은
어디까지라고 돼야 되고?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죠. 대장동과 대장동 관련된 관련된 거 다. 거는 뭐 부산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 것이고 50억 특히 클럽 얘기, 그다음 대장동 그거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본 얘기는 건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예. 핵심적인 건 맞아요. 지금 특검을 누가 임명할 거냐 이 싸움이어서 저희들은 뭐 국민의힘에서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안 받을 이유는 없다. 빨리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뭐 말씀은 서로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들어가 보면 이게 복잡해져요. 항상 보면 협상이. 김재섭 전 비대위원께는 짧게 50억 클럽, 이른바 50억 클럽 얘기인데 이것도 특검에 들어가는 거 동의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대장동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이 특검 내용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아, 생각합니다. 모든 건 다 들어가야 된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 역시도 전 특검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지 사실 이게 납득할 수 있을 예.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만 특검법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여당이나 여당 지지자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절대 안 될 거. 어차피 그 핑계를 빌미 삼아서 특검을 늦추는 계속 이유를 만들 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 이 포함해서 특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대로 하면 일단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의견 적응이 된 것 같네요. 지금 다 들어가자. 다 해봅시다. 지금 이런 건데 아직 여야 구체적인 협상은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서로 말들은 참 많이 하는데 뭔가 이루어지는 건 아직 없습니다.